자, 3다, 3다, 4, 아무튼 다음 거.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몇 가지가 있지? 몇 가지가 있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총? 몰라? 알잖아. 빨리 대답해. 그지더라. 몇 개 있어. 그치. 끝판왕부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인수분해지, 그치? 인수분해. 인수분해로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근데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런 거. 자,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로 되니까,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하는 x 값은 4나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게 사실 제일 쉽지. 이게 제일 쉬운데,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단점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게 원래 완전제곱식이 있었는데,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근을 구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진 않지. 그지? 우리가 그 다음 배운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원래 근의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풀어서 x값을 구한 그 공식이지, 그지? 그 식을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고 외우고 있잖아. 일단 당연히 뭐 다 알고 있겠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테고, 이제 우리는 요것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짝수 공식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외워주는 게 좀 좋겠지, 그지? 짝수 공식. 물론 이걸 좀 안 해오고 이걸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은근히 이게 좀 빠르다. 은근히 이게 이거보다 훨씬 좀 빨라. 훨씬 느낌이 좀 그래. 어차피 한 줄 정도 차이밖에 없거든. 근데 느낌이 이게 더 빨라, 진짜.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알고 있어. 알지?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 이런 거지. ax 제곱 더하기 2b 프라임 x 플러스 c 이렇게 있을 때, 아까 2b 프라임,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x 계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 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잖아. 그치? 이렇게 외우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 프라임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원래 b 자리였으니까 b의 반이지. b의 반을 우리가 b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라고 해볼까?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이제 그 근의 공식을 사용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사용했을 때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a분의 a가 지금 1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플러스 얼마? 2가 되지, 그치? 이거의 반이니까. 그 다음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해서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2 뿔마 루트 11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 짝수 공식까지 이제 외워서 같이 활용을 좀 해볼게.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그냥 풀이법,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중3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의 종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그지? 근의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중3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근의 공식을 쓰겠지.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해서 2분의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잖아. 중3 때는 이게 이제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이런 건 해가 없다라고 이제 불렀지만,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운 이후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루트 3i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보고 1번을 잠깐 풀어보면, 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한대. 이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대소관계를 구하래. 그치, 이걸 구하래. 계산해야지, 그냥. 맞지? 계산할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자,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첫 번째 식. 가능하지, 어떻게?
루트 2랑 그치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가능하지. 그럼 x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니까 만족하는 x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루트 3이겠지. 맞아? 근데 알파 베타에서 베타가 더 크다 했으니까 이놈이 뭐야? 얘가 베타고 얘가 뭐야?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로 처음에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 건 어때?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되나? 그래? 잠깐만. 요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일단 이렇게 여기서 써볼게. 자, 루트 2 플러스 1의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는 0.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루트 2 플러스 1하고 1. 그래? 루트 2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둘이 x자로 한 다음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은 그래도 보였으니까 보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최고차항에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유리화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항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보통 그냥 풀이법이 전체적으로 이제 얘를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곱하면 이게 얼마가 돼? 계산하면 1 되겠지, 그지? 1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 마이너스에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지. 됐어?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뭐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보이지? 그지?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러니까 2 플러스 루트 2. 곱해서 얘가 되는 거는 요 두 놈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한 놈한테 주면 되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게끔 이제 주면 되겠지. 맞아? 어디다 줘야 돼? 이게 안 보이냐? 뭐가 이상한데? 내가 뭐 잘못 곱했냐? 이게 뭐지? 잠깐만 2-1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잖아. 맞지? 잘 맞는데 계산했는데.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은 요거 안 나오네? 맞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요거는 전개를 해야겠구나. 자, 전개 한번 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뭐야? 그러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하고 2 플러스 루트 2. 이거 전개하면 얼마야? 2 루트 2에다가 곱하면은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네. 맞지? 그럼 얘가 이제 계산하면 루트 2. 루트 2 나오네, 그냥. 맞지? 루트 2만 나오겠네. 오케이. 루트 2. 이렇게. 오케이. 그치?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1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게 그래도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긴 하지. 그치?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맞겠네. 그치? 마이너스 분배하면 이거 더했을 때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x 마이너스 루트 2랑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보통 이제 푸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최고차항에 무리수 있으면 유리화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가 좀 보여.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만족한 x 값은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델타가 뭐야? 얘지. 얘가 감마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건 누구야? 이 네 개 중에 제일 큰 건? 베타가 제일 크지. 그 다음은 델타. 그 다음 델타가 제일 크네. 그 다음은 감마. 그 다음이 알파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에 이제 근의 판별이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배운 복소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복소수를 적용을 이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별식의 결과가 조금 달라지겠지, 그지?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판별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라는 거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잖아. 맞지? 물론 이 판별식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치,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서 이 근해 공식에서 나온 거지.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건데 중3 버전에서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배웠지. 뭐 그때도 실수는 배웠으니까, 그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인 근이다라고 배웠고, 판별식이 0일 때는 중근이라고 배웠지. 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지. 그러니까 이게 중3 버전이잖아. 맞지? 중3 버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요거,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제 루트 안에 음수니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고1 버전에서는 당연히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음수가. 그래서 이제 i로 표현을 해서 허수라고 부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거까지는 똑같지, 그지? 두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이것까지도 똑같네. 그냥 서로 같은 두 근이라 해서 중근이라고 하고, 판별식이 0일 때, 이때가 이제 바뀐 거지. 뭐라고 해? 서로 다른? 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요 부분만 좀 따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고1 버전에서. 됐지? 허수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 뭐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에서도 마찬가지야. 판별식 자체에서도 만약에 b가 짝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4분의 d라고 표현을 좀 기호로 좀 쓰는 편이거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해서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짝수 공식에서 루트 안의 값이 이거잖아. 그래서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그냥 판별식에서 바뀐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 부분 하나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4번도 한번 볼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항상 중근을 갖는데 이때 a, b의 합 중에 가장 큰 거 구하래. 일단 중근 갖는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뭐라는 걸 쓰면 돼? 0이다라는 걸 쓰면 되지, 그치? 일단 판별식 해볼까? 여기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그럼 b 프라임 제곱이니까 루트 k의 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ac, 그치? ac야. 그럼 1 곱하기 1 안 쓸게. c는 이게 통째로 c지. 무슨 시하네 이거? 오이씨. 일단 써볼게. a 제곱 마이너스 3의 k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 이게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k가 무슨 수? 양수라 했으니까 요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겠지, 그치? 만약에 이제 음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고, 그럼 얘는 그냥 k에다가 마이너스에 a제곱 마이너스 3에 k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2는 0. 요게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모든 양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 k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k가 있는 놈들끼리 묶어주고 없는 놈들끼리 따로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요거 k로 묶어주면 뭐야? 1 더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4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3b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고. 맞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항등식을 만족을 하겠지. 그럼 얘 0 되는 a 값은 당연히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그럼 b 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2 또는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합했을 때 가장 큰 값은 얼마야? 4가 제일 크겠지. 둘 다 2일 때.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것도 우리 중3 때 했지. 이거 근데 이거 중3 때 했냐 근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맞아. 그지?
어, 딱히 증명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증명까지는 굳이 하진 않을게. 알지? 증명까지는 안 할 건데. 자,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 근의 합은 그냥 공식대로 가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 맞지? 뭐 굳이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게. 이것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밑에 추가로 3번이라고 하나 나오고 있지. 저것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은근히 편한 식이야. 물론 3번이 지금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이거는 두근의 차이거든. 그지? 두근의 차야.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유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곱셈 공식을 좀 이용을 많이 하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아이고 알파 베타. 요걸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요 상태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쭉 해서 나온 게 이제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이렇게 외우는 편이야. 이걸 외워도 상관은 없고 솔직히 이건 외우면 편해. 솔직히 외우면 편해.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외우면 편해. D는 판별식이니까. 그치? 이렇게 외우면 조금 이제 편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이 이게 아니라 이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얘기하는 거야. 맞지? 요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나도 근데 요걸 요즘 잘 쓰진 않아. 옛날에는 그래도 좀 많이 썼거든. 근데 나도 요새는 잘 쓰진 않아서 이건 그냥 좀 선택사항으로 생각할게.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외우면 근데 은근히 편할 때가 좀 있어. 그냥 이렇게 풀어도 그냥 상관없어. 맞지? 아무튼 이렇게 근거 계수한 게 나와 있지. 자, 다음 저 7번 한번 볼게. 7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걸 구하래.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당연히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치? 안 된다는 거는 좀 더럽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니. 그럼 그걸 각각 구해서 대입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이걸 제곱할 거야. 제곱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아이고 제곱이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치? 그러면은 뭐야? 이거는 두근의 합이고 얘는 곱이니까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 그럼 얼마야? 6,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4. 그러니까 계산하면 10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근데 우리는 이거의 제곱이 10인 거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얼마인 거야? 얘는 루트 10이라고 쓰는 거지. 됐니?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산이 안 되니까 제곱을 한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나중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지. 이해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긴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요 식은,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를 좀 그냥 내가 좀 생략을 해서 쓰긴 했는데, 얘는 사실 정확히 루트 알파에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에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좀 정확하게 이제 공식대로 써보면. 맞지? 그럼 지금 이게 그냥 알파가 된 거고 얘가 베타가 된 거고 이게 합쳐져서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쓴 건데, 근데 우리 앞에서 그런 걸 배웠어. 알파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알파로 나와야 돼. 그리고 복소수 방금 했던 거에서 이거 둘이 곱해서 만약에 둘 다 음수였다면 이게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다고. 그치?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알파 베타의 합은 얼마? 6이지. 이건 확실하잖아. 알파 베타는 얼마야? 4잖아.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곱해서 4라는 거는 당연히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둘의 부호가. 양수 나왔으니까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그지? 그렇게 나왔겠지? 근데 둘이 더해서 6 나왔대. 그럼 당연히 둘 다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해도 되는 거지.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풀다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의 공식 풀었을 때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인 경우는 잘 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무조건 양수지. 루트 5가 1보다 더 크니까. 근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같은 경우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가 양수였고 알파가 예를 들어서 양수고 베타가 음수였다라고 치면, 만약에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였다라고 하면 얘는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지.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맞아? 왜냐면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요걸 구해야 되는 거지. 두근의 차를. 이해하니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요런 거 할 때 조금 주의를 좀 해줘야 돼. 알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거 판단을 좀 하고 문제를 좀 풀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그 작성이라는 건데, 이 작성이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해. 이게 사실 좀 중요하거든. 너네가 뭐 아직 조금 나중에 뭐 한 고2나 고3 때쯤에 이제 좀 많이 풀 텐데, 모의고사 같은 걸 많이 풀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 모의고사를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는데, 거의 모의고사 쪽에서 나오는 그 너네 그 수능 볼 때 너네가 수원하고 수투가 기본 공통이잖아. 그치? 수원 수투가 공통이, 아직 너네가 배우지도 않은 거. 요게 공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선택 과목으로 이제 미적을 하든가 아니면 확통을 하든가 아니면 뭐 기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 이거 세 개 중에 선택을 해서 너네가 이제 원하는 대학을 이제 넣는 건데, 근데 여기 수원 수투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되게 많이 다뤄. 함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특히 3차 함수나 4차 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다룬단 말이야. 여기 이 수원 수투 쪽에서. 그때 너네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런 작성이야. 그러니까 어떤 힌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함수에 대한 힌트가 몇 개만 딱 주어졌을 때 너네가 그 힌트들을 보고 어떤 함수인지를 유추를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유추를 하는 거지. 어떤 식이구나 이런 걸 유추를 해야 돼. 이게 너네 은근히 되게 많이 했다. 1차 함수,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서도 기울기랑 뭐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식을 만드는 방법, 그게 작성이잖아. 그치? 기울기 3이고 y절편 4라고 하면 y는 3x 플러스 4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리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지. 꼭지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 구하는 방법, 이것도 2차 함수의 작성이잖아. 이해하니? 그러니까 은근히 되게 많이 한 내용이야. 그게 되게 중요해 이게. 나중에 정말 너네가 굉장히 이 수원수투 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식을 유추를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할 줄 알아야 돼. 잘할 줄 알아야 돼. 맞지? 지금이야 사실 2차까지는 할만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3차부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도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겠지. 자, 2차 방정식의 작성은 여기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주어졌을 때가 있어. 두 근이 주어진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근이 1 또는 3이고,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도 얘기를 해줄 거야. 최고차항 개수는 4일 때, 이때 이제 식을 만드는 방법. 이건 뭐 쉽잖아. 뭐라고 쓰면 돼? 4. 그치? 그치. 근이 1, 3 나오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는영 빼먹으면 안 되고. 맞지? 중요하다, 이것도. 이렇게 쓰면 돼. 이해하지? 그래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만드는 건 굉장히 쉽고, 두 번째가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식을 만드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합이 그냥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4인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뭐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할 건데, 일단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공식 자체가. 그지?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데,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2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아. 실수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3 나오려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3x가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생각 안 하는 거야. 일단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a분의 c 했을 때 4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뒤에 뭐가 있으면 돼? 플러스 4가 있으면 되지. 요렇게. 그러니까 얘만 부호를 반대로 해서 집어넣는 거지. 얘는 그대로 가고. 맞지?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2라 했으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뭐 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 원래 식을 x-1과 x-3 만든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만들면 최고차항 계수는 1이잖아. 근데 이제 최고차항 계수 4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4를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한 번에 해도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4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얘는 한 번에 하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생각해서 만들고 나서 전체적으로 곱하는 거야. 이해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두근이 나왔을 땐 이걸 쓰고 합이나 곱이 나왔을 땐 이걸 사용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야. 그치? 예를 들어서 두근이 1 플러스 3i 또는 1 플러스 4i 뭐 이렇게 나왔어. 더럽게. 이렇게 두근이 나왔대.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얘를 쓸 때 x-1-3i 뭐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처럼 가면. 이러면 너무 더럽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2번으로 돌려서 가는 거지. 여기서 합과 곱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합은 얼마? 더럽게 한다고 해서 진짜 너무 더럽네. 좀 깔끔하게 할게. 근이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합을 구하면 얼마? 합은 4. 그 다음 곱은 얼마? 1이지. 4 빼기 3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그냥 쓰면 되지. 그치? 합이 4 되려면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곱이 1 되려면 그냥 1이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다라고 나오면 그때 이제 곱하면 되는 거고. 됐지? 10번이 딱 그거네. 그치? 지금 근이 너무 더러우니까 1번으로 가기보다는 2번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겠지. 일단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야? 합은 6이야. 그 다음 곱은 9 빼기 2니까 7이겠네. 그치? 그럼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이겠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대로 냅두고 요걸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둘이 더하고 뺀 거를 두 근으로 한대. 더하면은 1이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13이잖아. 그치?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x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 2차 방정식 구하라 했으니까 x-1과 x-13 이렇게 쓰면 되겠지. 플러스 이렇게. 맞지? 이걸 전개를 하든가, 아니면 난 이걸 전개하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합과 곱을 또 구해도 상관은 없지. 합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13이니까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맞지? 오케이. 자, 이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것도 나오냐면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방금 했던 2차 방정식의 작성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 같은 거 있지. 이런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지금 안 되잖아. 그치? 원래 마이너스 4 있으면 합차로 뭐 할 수 있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같은 것도 인수분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 굳이 하자면 x 플러스 루트 2나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우리는 상식선이 유리수기 때문에. 맞아?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근을 구하라고 하면 어찌됐건 x값은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고, 그치?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나오면 무리수뿐만이 아니라 허수까지도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수가 포함되는 인수분해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긴데, 근데 그 허수까지 포함하면은 우리가 좀 이제 그냥 바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방정식은 아니지만 2차 식이지만 방정식으로 해서 는영을 붙인 다음에 만족하는 근을 우리가 찾는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사용해야겠지, 그지? 그럼 2분의 뭐야? b 없지, 그지?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네.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죠? 얘가 4i니까 약분하면 뿔마 2i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근이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2i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 근을 가지고 이제 거꾸로 식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요걸로 최고차 한계수는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2i랑 x 플러스 2i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결국 이 식과 x제곱 플러스 4는 같은 식인 거니까 결국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차식의 인수분해. 됐니?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을 가지고 거꾸로 이제 2차 방정식의 작성 첫 번째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라는 근이 좀 더럽게 나와도 1 플러스 루트 2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도 어차피 우리의 목적이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전개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이거 전개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그냥 땡인 거지. 이해하지? 자, 그래서 13번 같은 걸 한번 볼게. 이렇게 나와 있지. 요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근을 좀 구해 볼게. 짝수 공식 가능. 그지? a분의 안 써도 되지.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겠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나 두 개 나오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또는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로 쓰면 되겠지. 몇 번이야? 5번이겠지. 오케이. 그지?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내용. 켤레근. 자, 이 켤레근도 사실 중3 때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루트에 대해서만 나왔었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허근을 배웠으니까 i에 대해서도 허수에 대해서도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더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었대.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당연히 뭐라는 얘기야? 그치?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또 다른 근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이게 나온 그 이유가 너네 근의 공식 있잖아. 근의 공식 자체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부호라기보다는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하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A, B, C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오케이?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 왜냐면 유리수가 돼야 봐봐. 요 안에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러면은 유리수에 제곱하면 유리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어차피 뭐야? 유리수야, 유리수.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맞지? 근데 봐봐. 만약에 이제 유리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건데 x제곱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루트 2는 0 같은 거. 개수에 무리수가 포함돼 있지. 물론 얘는 유리수지만 얘네들은 무리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 인수분해하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x 값이 x 플러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1이잖아.
그러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근이 플러스 루트 2가 나온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개수가 무리수가 포함이 되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유리수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 허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또 다른 근은 뭐란 얘기야? 1 마이너스 i 마찬가지지. 이 i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거겠지. 이게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 이렇게. 맞지? 내용은 똑같아. 여기서 나왔어. 근해 공식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개수가 다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오케이? 마찬가지로 허수가 포함됐을 때는 i가 나온다고 해서 꼭 마이너스 i가 나오라는 법은 없겠지. 만약에 뭐 x제곱 똑같이 하면 되지. i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i 이렇게 허수가 포함돼 있지. 그럼 얘는 또 i하고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i하고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근이 마이너스 i 또는 1이니까 마찬가지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켤레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조건 한번 봐야 돼. 알지? 항상 조건 찾아봐야 돼. 켤레근 느낌이 있으면 일단 조건부터 찾아봐야지. 자, 16번이 딱 그런 거지. 자, 유리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쭉 나왔는데 한 근이 얼마래? 4 마이너스 루트 10이라 나왔지. 그러면 일단 이제 그 조건을 찾아봐야지. 처음에 나왔지. 유리수 PQ. 그치? 근데 너네가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얘기하고 보니까 바로 보이는데 문제 읽다 보면 너네 사실 대충 읽잖아. 아, 인정하는 거야? 너네 대충 읽잖아. 그러니까 대충 읽다 보면 왜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2차 방정식 이거네 이렇게만 보잖아. 여기 별로 읽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근데 이걸 한 근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딱 본능적으로 그러면 조건이 있나 하고 찾아봐야 돼. 알았지?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야? 그치, 4 플러스 루트 10이지. 물론 당연히 유리수 PQ인 거지 개수가 PQ인 건 아니잖아. 근데 확인해보면 뭐 당연히 유리수끼리 더했으니까 유리수, 얘도 유리수, 얘도 유리수. 맞지? 그러면 4 플러스 루트 10.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두 근의 합이 얼마야? 합은 8, 곱은 6이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 플러스 q가 8이고 두 근의 곱은 p 마이너스 q지. a분의 c. 얘가 6이래. 둘이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지. 그치? 2p 얼마? 14 해서 p 7이고 q는 1이겠지. 곱하래. 얼마야? 7이겠지. 됐지? 오케이.